안녕하십니까. 신년 특집 생방송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의 정승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규옥입니다. 네, 새해를 맞아서 충북 오늘은이 특집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어제가 그 첫 시간이었고요.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충북의 각 지방자치단체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음성군 편입니다. 네. 이 대한민국의 중심 그리고 행복한 음성군이 올 한해는 어떤 군정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조병옥 음성군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도 좀 해주시고요. 또 음성의 자랑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같이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CJB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성 군수 조병욱입니다.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자년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흰 쥐띠 해라고 합니다.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아서 CJB 시청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또 하시고자 하는 모든 소망 꼭 이루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수도권의 내륙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자연재해가 없고 또 농사가 잘 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청결고추를 비롯해서 햇살의 복숭아, 다울찬 수박, 음석 인삼 등 이런 농특산품이 풍부하고 또 수도권과 1시간 10분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또 동서고속도로 등 3개의 고속도로와 5개의 IC가 위치하고 있어서 아주 접근성이 중요한 그런 지역으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따라서 현재 2,600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를 해서 활발하게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업과 농업이 공존하는 우리 중부권 핵심 도시 앞으로 많은 발전을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올해 이제 음성은요, 이제 투명하고 또 공정하고 또 정의로운 행정을 위해서 지난해도 노력했고 또 올해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자세로 또 많은 것들을 이뤄낸 게 바로 지난해 2019년이었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를 좀 어떻게 평가를 해 주실까요? 예, 우선은 우리 음성군은 이제 지금 많은 기업이 입주하고 있는 신경제도시로 많이 부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충북 내에서 GRDP가 2위를 차지했고 무역 수지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가장 중요한 그 일자리 문제, 청년층 고용률이 1위고 도내에서 또 15세에서 64세까지의 고용률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음성군은 8개의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물론 분양률도 도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입지 여건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29개의 기업에 약 한 7,800억 정도의 투자 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또 51개의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돼서 844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는데 네. 이는 바로 우리 음성군 발전의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음성 군민, 특히 그 중부 4군 군민들이 관심이 많은 소방복합치유센터가 근거법률도 개정이 되고 네. 또 예비타당성 통과도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22억 5천만 원의 설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가 진행이 되면은 내년에 착공을 해서 2023년도에 개원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네네. 우리 혹시 품바축제 아시죠? 그럼요. 알죠. 우리 음성 품바축제가 우리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문체부에서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에 3년 연속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제 글로벌 축제로 이렇게 키워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뛰셨고 또 그쵸. 성과도 많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좀 아쉬우셨나요? 이제 군정이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가 네이버 제2 데이터 센터를 혁신 도시에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96개 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음성군이 10군데에 들어가서 최종 후보지에 들어갔었는데 네. 아쉽게도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나중에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상위권에는 올라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아쉽게 탈락을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주 아쉬운 상황이었었고 또 저희가 지난해 그러니까 2018년도 기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1등급을 받았는데 네. 금년에는 아쉽게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평가 점수는 보면은 더 올라갔거든요. 2018년도보다. 네. 그런 점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늘 우리 지금 음성 지역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LNG 복합발전소 민원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네. 그런 부분이 더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런 좀 아쉬움을 채워갈 올 한 해 군정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이제 5대 신성장 동력 산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좀 진행될 예정일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음성군은 이제 기업이 많이 입주해 있는데 네. 좀 특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를 할 때도 우리가 어떤 특정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무엇으로 할 건지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한 게 5가지를 정했습니다. 그게 네. 신에너지 산업, 그다음에 뷰티 헬스 산업, 그다음에 특장차 산업, 그다음에 지능형 부품 산업, 마지막으로 명품 원예 산업 이렇게 5가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선정하기까지는 우리 공직 내부에서도 많은 토론을 거쳤고 또 외부 전문가의 자문도 거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는 특히 최근에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수소 산업이라든가 2차 전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가 신에너지 특화 3단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뷰티 헬스는 우리 음성군이 화장품 기업이 87개가 있습니다. 알고 네. 계시나 모르겠는데 엄청 그만큼 많네요. 네. 화장품 또 제약회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뷰티 헬스 분야까지 확대를 좀 시켜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장차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소방차라든가 네. 앰뷸런스 또 펌프카 이런 차종입니다. 물론 수요는 많지 않지만 우리가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특장차 산단이라든가 특장차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산업을 좀 육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부품은 우리 감곡에 DB 하이텍이 있습니다. 거기가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네. 최근에 아주 영업 실적도 좋고 생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상호 산단을 지능형 부품 산업단지로 이렇게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음성군이 최첨단 이런 산업에 앞으로 집중되고 발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네. 6대 농특산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명품화시켜서 네. 농업인의 소득 증대도 도모하는 게 바로 5대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네. 5가지 신성장 동력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또 본격적으로 추진될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소방복합치유센터인데요. 사실 그동안 그 소방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국민적인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음성 국민들의 관심도 꽤 상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저희가 선거 과정에서 네. 우리 음성 국민들한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발 종합병원 좀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맞아요. 네. 근데 그 말이 저뿐이 아니고 진천, 증평,
괴산, 중부 4군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중부 4군이 협치를 통해서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동안에 이제 예비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네. 그게 다행히 통과가 됐고 또 근거 법률도 지난 정기국회 때 통과가 됐습니다. 예산도 22억 5천만 원의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금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잘 아시겠지만은 진료 과목도 당초에 29개에서 31개로 2개 과목이 늘어나서 네. 앞으로 이것이 완공이 되면은 약 300병상 규모가 되고 중부 4군의 의료 사각지대로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개업 목표는 2023년인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중부 4군 그리고 충청북도와 적극 협력해서 예정된 날짜에 개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음성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경제 정책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이제 기업이 또 굉장히 많이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몇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경제 정책에는 또 어떤 것들을 좀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인구를 유입시키는 게 기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산업단지 조성을 제대로 갖춰놓고 우리가 유망한 기업이 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8개 정도의 음성에는 산업단지가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면서 기업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융복합 단지로 지정이 됐고 또 스마트 안전지역 규제 자유 특구로도 지정이 됐고 최근에 이제 에너지 산학 융합지구로도 선정이 돼서 앞으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런 신기술 개발과 또 기업이 유치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려면은 정주 여건 개선이 필수적으로 따라가야지만 그렇죠. 인구 유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복합용지를 개발을 하고 우리가 인곡산단이라든가 또 성본산단 여기에는 산업단지와 더불어서 복합용지, 아파트용지도 같이 들어가서 우리가 개발을 하기 때문에 네. 인구 유입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 어린이집이라든가 네. 또 어린이 도서관 이런 정주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젊은 근로자들이 유입될 수 이주를 할 수 있게. 있도록 네. 이렇게 좀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음성군이 정말 중부권을 대표하는 신경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그 음성 행복페이 추진 계획이 또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저희가 지금 음성 사랑 상품권이라고 이렇게 지폐 형식으로 된 통용되고 그런 있죠. 네. 것을 쓰고 있는데 이거보다 이제 우리가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그런 음성 행복페이를 해서 이 금년도 2월 한 27일쯤이면은 우리가 사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음성 행복페이는 충전식 선불 카드 형태로 이렇게 네.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카드 체크기가 있는 데는 어느 곳이든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용도 면에서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인센티브도 사용액의 약 6%에서 10% 정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발행하고 40일간 그리고 그 명절 전 네. 이때는 10%까지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되면은 많은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좋은 혜택이 있는 게 소득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통 시장에서 사용하면은 약 40%, 또 일반 시장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음성 행복페이가 일단 100억을 발행하게 되는데 네. 음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말씀하신 행복페이가 2월 17일 날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요. 또 많은 분들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음성이 참 교통이 편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리고 또 현재 또 진행 중인 산업단지가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준공된 산업단지와 또 조성 중인 산업단지를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왔는데요. 지금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산업단지 분양률 99.9%로 도내 1위를 달리고 있는 음성.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전국에 그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음성군에는 총 14개 산단이 조성 완료되어 있으며 또한 3개소의 동공단지가 조성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은 600만 제곱미터가량으로 현재 300여 개의 공장이 입주하여 음성군의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하면 자연히 떠오를 정도로 그 명성을 더해가는 음성. 이미 운영 중인 산업단지 중에서도 1조 이상의 매출과 10,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둔 원남 산업단지의 한 입주 기업을 찾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와 부품을 양산하여 국내 및 해외 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음성의 자리를 잡은 건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또한 국내에서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기업하기가 가장 좋은 환경으로 저희들이 선택을 했고요. 아울러서 환경 규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원도 잘 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높이 사서 이쪽으로 제2 공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사통팔달의 교통 욕충지인데다가 인력 인프라까지 갖춰서 기업이 한 단계 도약하고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원남 산업단지입니다. 또 지역 학교 출신들의 우리 구성원도 영입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인프라적인 이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17년도, 18년도에 아주 대대적인 그 영업 이익을 많이 볼 수가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완공이 되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확보가 될 텐데요. 우리 음성군 현재 조성 중인 성본 인곡산단 등 8개 산단과 계획 중인 용산 산업단지 등 6개 산단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분양 및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산단 조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우리 음성군이 전국적인 신성장 거점 및 미래 먹거리 산업의 선도 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와 있고요. 기업들도 네.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업단지가 잘 정착이 되면 더 살기 좋은 음성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때의 음성군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저희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질문은 좀 예민한 질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LNG 발전소 건립 관련된 질문입니다. 사실 행정심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제 건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은 건설이 지어질 예정 인근의 그 부지 9개 마을 주민들은 농성을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봉합하실 생각이십니까? 우리 음성군 현안 중에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성 LNG 발전소는 2017년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8차 국가전력 수급계획에 반영이 돼서 거기서부터 이제 추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 그리고 산업자원부의 발전소 건설 허가 그리고 현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인 동서발전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환경 문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제가 취임 초기에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검증을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기동 초기에 미연타나 수소라든가 이런 그 일부 유해 물질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됐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지금 실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역 주민이 반발하고 있는 문제도 바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음성 LNG 복합발전소는 이미 예비타당성 통과 또 발전사업 허가가 다 났고 환경 영향평가 초안을 작성 중에 있어서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에서 반대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취소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 음성군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런 유해 물질 또 환경적인 문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또 만약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은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사업자 또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서 이렇게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당초에는 982메가와트로 계획을 했다가 지금은 1122메가와트로 이렇게 용량이 좀 늘어나는데 네. 네. 그것을 저희가 동의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좀 여기서 지금 밝히고 싶은 게 용량이 늘어났지만은 그 가스 터빈의 크기나 그런 게 늘어난 게 아니고 이게 기종이 최신화가 되면서 효율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도 신기종이 나올 때마다가 그 효율성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크기의 기기지만은 효율성이 높아져서 1122메가와트로다가 용량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 음성군 또 특히 반대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 피해도 최소화하고 우리 음성군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중재도 하고 대화도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무언가 좀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져봅니다. 사실 음성군은 많은 기업이 들어와 있고 산업단지도 있어서 우리 지역을 이끄는 경제 발전의 도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천혜의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한 관광지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을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네. 이미 이제 오래 전에 조성된 산림욕장 옆으로 이 지방정원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음성 봉학산 자락에 자리한 봉학굴 산림욕장. 1998년 개장 이래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민과 등산객의 힐링 장소가 되고 있는데요. 네, 저 음성군 용산리에 위치한 봉학굴 산림욕장은 1998년도에 조성되어 지금까지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산의 형태가 백화기 짝을 지어 날아다니는 형태를 닮아 봉학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그 봉학산의 골짜기가 봉학굴입니다. 특히 산 아래보다 기온이 2, 3도가량 낮아 여름이면 상충객들에게 인기 만점이라는 봉학굴 산림욕장. 봉학굴 산림욕장에는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맨발 숲길, 작은 식물원, 산책길을 어른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자연학습관, 물놀이장이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봉학굴 산림욕장 인근에 지방정원 조성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 풍성해진다는데요. 봉학굴 산림욕장 앞으로 지방공원이 조성되는데요. 음성군 예비군 훈련장, 이전 부지 및 그 주변 면적 36헥트 부지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2020년 3월부터 2022년까지 다문화정원, 이벤트정원, 플라워정원, 부대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각 광역자치단체의 지정으로 운영되는 지방정원. 음성 봉학굴 지방정원은 충북뿐만 아니라 중부권 최초로 조성되는 건데요. 2022년 완공 후 어떤 모습으로 변신할지 기대가 됩니다. 예, 중부권 유일의 지방정원을 조성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따른 음성군 홍보와 관광수익 창출을 통하여 주민 소득 증대 사업에 활용하여 음성군 지방정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국가 정원만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네. 지방 정원 조성 사업이 또 있었습니다. 이제 방치돼 있던 터가 또 어떻게 아름다운 공간으로 꾸며질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조성이 되면요, 이 충북의 첫 지방 정원이 되는 건데요. 조성이 된 후에 저희도 발빠르게 취재해서 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가볼까요? 네. 이제 앞에서도 많이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음성군에는 정말 많은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음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혹시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전국에 군이 85개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외국인 비율이 우리 음성군이 1위입니다. 우리 음성군 인구의 약 10% 정도가 네. 외국인이 지금 그렇군요.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 외국인을 위해서 주로 비영리 민간단체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또 문화교실 이런 거를 운영해서 지원을 해왔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외국인과 우리가 상생해서 살아나가야 되고 또 우리 음성군의 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외국인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가 지원 시책을 지금같이 끌고 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난해 우리가 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약 25억 원을 투자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중에 준공을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또 문화 교실 또 어떤 이런 교통 문제 또 생활하는 데 필요한 어떤 정보 제공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외국인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을 갖춰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외국인들이 많이 오므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도 일부는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주로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야간에 밤에는 혼자 다니지 않고 대개 두세 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뭐 일부러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첫째가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혼자 나가기가 두려운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두세 명이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저희도 외국에 여행을 가면은 같이 가죠. 밤에 혼자 네. 못 나가잖아요. 네. 똑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두세 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언어 소통이나 그런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로 한국어 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생활 문화 이런 부분도 좀 교육을 시켜서 함께 공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는 이제 외국인 비율이 높은 음성이기 때문에 또 더불어 사는 그런 음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교육 정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그 교육 정책, 아무래도 청소년들에게 어떤 혜택들이 많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실까요? 네, 청소년은 미래의 인재죠. 네. 그럼요. 지역 발전을 이끌 미래의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음성군이 이제 평생 학습 도시 그리고 아동 친화 도시, 여성 친화 도시 이렇게 세 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이 다 바로 이제 교육 문화 도시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아동 평생 학습 도시는 저희가 우리 반기문 평화관이 2018년 12월에 개관을 해서 특히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충북은 물론이고 타 시도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와서 거기서 견학도 하고 또 다양한 체형 학습 이런 걸 통해서 꿈과 희망을 좀 심어가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좀 부족했던 시설 보강으로 해서 평생 학습센터를 건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약 100여 개의 다양한 평생 학습 강좌를 개설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청소년부터 어린이부터 청소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군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아동을 위해서도 어린이 도서관이라든가 또 뭐 물놀이장을 비롯해서 아동들의 복지를 위한 이런 시책도 추진을 하고 있고
여성 친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각종 시책 발굴, 특히 최근 보면은 공간적으로 장애인이나 여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어떤 기준 마련이 필요한데 네. 그런 기준도 마련을 해서 우리가 시설물부터 바꿔나가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충북혁신도시의 이제 그 본선고를 이제 추진 현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이 지역의 또 현안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죠. 그렇죠, 네. 다행히도 지난주에 2월 3일이죠. 2월 3일 날 충북교육청 자체 투자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자체 투자 심사도 통과가 못 돼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자체 투자가 심사가 통과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앞으로 아마 2월 6일, 7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이제 올려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은 건립을 하게 됩니다. 혁신도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전체 인구가 약 4만 명 정도 거주하게 설계된 도시입니다. 현재 2만 5천 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고 또 인근 주변에 많은 산업단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인구 증가가 예측되는 곳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의 하나 가지고는 고등학교가 지금 한 군데 있는데 그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본선고는 반드시 설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구는 물론이고 진천구 또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했고 교육청도 지자체 협조를 받아서 중투 심사에 꼭 통과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지금 많은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지금 통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네. 그런 불편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도 갖고 계실 텐데요. 네. 복지 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우선은 청소년 교육 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중고등학교 교복을 신입생에게 제가 무료로 처음 제공을 했습니다. 굉장히 학생들도 좋아하고 또 학부모님들은 경비 부담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가 장학 기금이 약 음성군 장학회 장학 기금이 180억 정도 지금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 또 백두산을 비롯해서 민족 정기가 서려 있는 그 문화 탐방도 실시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음성군 학생들이 용기를 가지고 좀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 조성에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또 복지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쪽 우리가 노인복지관이 지금 금왕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성 소위 원남 지역 어르신들이 좀 이용하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2노인복지관을 음성에 설립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금년 중에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진행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지원센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네. 또 이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의 어떤 아픈 부분을 좀 치료해주는 경로당 주치의제 또 외국인 통역 콜 서비스라든가 우리 음성군민 모두가 함께 이렇게 하는 그런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편적 복지고 그리고 모든 세대에게 좀 촘촘히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복지의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농업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충북은 타 지역에 비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성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그 음성군의 그 농업 정책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우리 음성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6대 농산물이라고 그러는데 네. 청개월고추, 햇살의 복숭아, 다울찬 수박, 음성, 인삼, 또 화해, 네. 그리고 이제 다울찬 쌀 이런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고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울찬 쌀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프랑스에 수출을 하고 있고 또 삼성 배도 대만으로 계속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품질 면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각종 그 영농 교육을 기술 개발을 위한 영농 교육을 약 17회에 걸쳐서 14개 품목에 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이고 또 로컬 푸드도 현재 저희가 2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로컬 푸드가 활성화돼야지만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군데를 더 늘려서 우선 4군데로 좀 확대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음성 먹을거리 순환책에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음성군 자체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얼마만큼 생산을 해야 되고 또 얼마만큼 공급이 가능한지 이런 통계도 나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혁신도시에는 10개의 이전 공공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음성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판로도 확보하고 또 소비자에게는 친환경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이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 특히 제가 느낀 것 중에 가장 어려움은 농사를 아주 잘 졌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도 생산량도 많이 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을 했는데 가격을 제대로 못 받아서 가장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함께 연구를 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도 또 열심히 뛰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음성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또 농업하기도 좋은 도시라는 타이틀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 아까 잠깐 군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문을 연 곳이 있는데 저희가 좀 다녀왔죠. 네, 바로 로컬푸드 직매장인데요. 그 현장을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장거리 운송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하는 로컬 푸드. 흔히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칭하는데요. 요즘 이 로컬 푸드가 하나의 소비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음성군 로컬푸드 직매장은 기존의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까지 유통 과정이 일부 생략되어 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물건을 눈으로 직접 보고 구매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현재 음성을 포함한 제소, 냉동, 이 3곳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통 구조를 개선해서 소규모 생산자를 살리고 글로벌 푸드에 대항하는 얼굴 있는 먹거리를 만든다는 취지로 시작된 로컬 푸드 소비 운동. 음성 로컬 푸드 직매장에서는 이 운영 취지를 제대로 엿볼 수 있는데요. 여기를 오면은 금방금방 농민들이 지어가지고 나오니까 아침에 신선한 걸 얻을 수 있고 또 싸게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자주 이용합니다. 음성군 소이면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이명우 씨는 일주일에 한 번 꼭 와서 직접 사과를 진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 이렇게 한 장소에 두다 보면은 과일이 안 먹혀도 좀 변질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이제 신선한 과일로다가 오늘 교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항상 여기 오면 신선한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겠죠? 원남면에서 양봉을 하는 반화병 씨 역시 수시로 매장에 들러 상품을 진열합니다. 판로가 막막해 고민이 많았는데 매일 수익이 생기니 신이 난다는데요. 농가들의 장점은 직접 생산한 거를 판매대에 올려서 판매할 수 있는 장점. 또 소비자들은 우리가 갖다 놓은 걸 직거래로다가 가져가니까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 서로가 좋은 장점이 있다는 거죠. 농민들은 판로 확보로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소비자들은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음성은 운영 매장을 늘려갈 계획인데요. 현재 음성 로컬푸드 직매장 한 300여 농가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미 운영하고 있는 음성, 냉동 대소 외에도 앞으로 한 3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추가할 운영에 있습니다. 많은 농가와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런 신선한 수확물을 바로 또 우리 식탁에 올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 농민들을 위한 이런 실질적인 정책이 앞으로도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올 한 해 음성은요, 이제 국민들이 즐거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군정을 이끌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마 이제 국민분들도 많이 좀 함께 동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2020년은 민선 7기가 반환점을 도는 해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기반을 다지고 체질을 바꿨다면은 이제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강한 음성, 잘 사는 음성, 희망찬 음성을 누구 한 사람만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사장과 순자는 발걸음을 쌓지 않으면 천리를 갈 수 없고 작은 흐름이 모이지 않으면 강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우리 11만 음성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걸어간다면 우리가 바라는 목적지에 반드시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제도시 음성, 정의롭고 공정한 음성,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11만 음성 국민과 함께 2020년도 힘껏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 음성이 더욱더 행복한 음성을 네. 만들기 위해서 비상하는 한 해로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오늘은 조병우 음성군수와 함께했습니다. 군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 한 해 음성군의 목표가요. 잘 사는 음성 그리고 건강한 음성, 희망찬 음성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께서 함께 또 힘을 모아주실 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보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년 특집 충북 오늘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내일은요, 영동군 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레인보우처럼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는 영동군의 군정 방향과 또 계획에 대해서 박세복 영동 군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